지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당장 그만 못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그만두고 바로 뭘 하려고 하면 그래도 몇 푼이라도 나오게 놔둘 걸 그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으로 뇌가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부정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면서 뇌를 바꿔서 그 일을 즐겨보는 뇌를 만들든,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걸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해서 더 많이 벌어서 빠져나오든, 결국은 생각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목표를 적당히 잡으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브레인리셋 저자 강봉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년 새학기를 맞아서 새롭게 올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그런 신년 계획이나 새학기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매 신년마다 다이어트를 선포했었고 거의 성공을 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봤고. 근데 그 뒤로 이제 다시 희한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더 뚱뚱해지는 저를 발견을 해서, 야, 이게 점점 나는 의지력이 약해지는구나, 약간 이렇게만 좀 판단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새해 되면 항상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제가 100일 동안 끊으면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동안 도전. 101일 되는 날 새벽에 담배를 몇 가치를 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술도 그 길바닥에서 잘 때까지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100일 동안 술을 먹고 싶은 걸 참고 있다면 101일부터는 더 술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담배도 더 좋아하는 제가 되고, 원래는 담배를 하루에 한 10가치? 뭐 이렇게 폈던 것 같아요. 10가치? 5가치? 근데 그 금연을 시도하고 실패할 때마다 해서 결국은 담배를 2갑씩 피는 저를 발견을 해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면 3가치씩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많이 생각하는 거를 뇌는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뇌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담배를 참 많이 생각하는구나, 담배를 정말 많이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이어트만 하려고 하면 맛집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이어트는 우리 뇌 입장에서는 먹고 싶은 게 더 간절해지는 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수록 더 살이 찌고, 뭔가를 끊으려고 할수록 더 중독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원하는 생각만 하고 한 가지 생각만 해서 뇌가 바뀌니까 술을 먹고 다음날 숙취에 괴롭거나 필름이 끊기는 게 지옥처럼 싫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여행을 다니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유명한 맥주를 한 잔씩 먹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마셔요.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차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커피 안 하는 삶이 된 거예요. 왜냐면 커피는 제가 아이디어 막 하고 진짜 피곤할 때 잠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이디어 하다가 잠드는 게 뇌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끊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커피 마시면 내가 불편하네? 그럼 커피가 싫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야식 먹으면 다음날 불편해. 그러니까 야식을 또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식을 좋아했던 이유가 12시나 1시쯤에 야식을 먹으면 어차피 새벽 5시, 6시까지는 아이디어를 하니까 소화가 되고 잘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야식을 안 먹어야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야식을 안 먹어야지 라고 하면은 야식이 또 뇌가 계속해서 간절하게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복인 게 너무 편하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공복인 게 너무 편해. 내가 원하는 거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내 삶이야. 근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안에서 나오면 야식이 땡긴다기보다 저녁이 돼서 공복이 되고 배고프니까 속이 너무 편하네 라는 무의식적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굳이 먹을 걸 찾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또 신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던 거 하나 말씀드려보면, 1월 1일 날 도전 실패합니다. 그러면 1월 1일은 아니잖아. 우리 설 명절, 그때가 사실은 정확하게 1월 1일이니까 그때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제 생일이 4월이거든요. 거기서 또 실패해, 며칠 하다가. 그러면 아니지, 올해의 시작은 내 생일부터지.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못하니까 계속 작심삼일로만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원하는 생각 하나만 하면,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평생 나는 부자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뇌를 바꿔서 리셋을 해서 평생 부자로 살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가장 빨리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왜? 사회 실험이 있었는데 악기를 다루는 연습을 시켜줄 때 한 달만 할 아이들, 1년만 할 아이들, 평생 할 아이들을 구분지어서 훈련을 시켰는데, 저는 한 달만 할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단기 집중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처럼 평생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초창기부터도 성과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평생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뮤지션의 뇌로 세팅을 하기 시작한대요. 평생 그걸 하고 머릿속에 더 자주 음악에 대한 생각, 그 악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근데 당장 할 애들은 지금 하고 나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머릿속에 그 생각이 점유하느냐가 사실은 성과를 만드는데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기왕 우리 시청자분들은 선택을 하셨다면 평생 부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시고 이 훈련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뇌로 이제 리셋을 하는 게 사실 돈의 풍족함 외에도 삶의 태도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런 삶의 태도에 있어서 뇌를 리셋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라는 게 예전에는 부정적인 신념이 되게 강했어요. 제한신을 강했는데 돈이 그냥 교환 수단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삶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거나 돈을 벌게 하거나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런 영향을 제가 주면 그 가치를 줬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페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건 가치를 만들어서 세상에 그만큼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열심히 살 때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은 순간들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상담을 하고 돈을 받으면 돈을 벌려고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부딪힘? 근데 지금은 물론 개인 상담은 하고 있지 않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제가 가치를 제공하면 이 사람도 저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그래서 그냥 교환의 방식인데 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돈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들었는데 예전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를 아주 옛날 시절에는 뺏거나 뺏으려면 죽이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물 교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 덕분에 이렇게 교환이 너무 쉬워진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닌 말로 우리가 교환이 없이 참치회를 먹으려고 한다면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을 들어도 못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배를 만들어야 되지. 배를 만들어서 타고 나가야 되지. 그러다 보면은 그 어군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혼자서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5만 원, 10만 원이면 집에도 배달을 해다 주잖아요. 참치를.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원하는 생각을 크게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여유가 생긴 것도 있지만 좀 자신감이 생긴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뭘 하든 돈을 받으면, 그리고 강의했는데 강사료 안 들어오면 얼마나 피가 마르는 줄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겠지 하는데 한 달 이렇게 밀리면 입금이 안 돼서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민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 개발하는 거 알려줘서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사실은 가치를 주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 근데 지금은 제가 돈을 받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자동화 프로그램 이런 거 드렸을 때 그분들이 저희만큼 벌거나 저희보다 더 번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를 보면 그냥 진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열심히 사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될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대. 그러면 다른 전문가를 또 찾으면 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중심이 돼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훨씬 또 여유로워졌고 자신감이 무엇보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목표 없이 단지 생계를 위해, 내 생활을 위해 일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계기로 바뀌고 어떤 생각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혹시 수강생분들의 사례 중에 있다면 그것도 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게 돈을 더 번다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이라서 너무 신났어. 근데 신났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체력이 점점 고갈이 되고 막 입술 터져가지고 강의하러 다니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 대표님들께 큰 목표를 가져라, 그거로 뇌를 세팅해야 된다라고 하면 허거덩해요. 지금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돈을 더 벌려면 이런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려면, 그리고 지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당장 그만 못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그만두고 바로 뭘 하려고 하면, 그래도 몇 푼이라도 나오게 놔둘 걸 그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으로 뇌가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부정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면서 뇌를 바꿔서 그 일을 즐겨보는 뇌를 만들든,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걸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해서 더 많이 벌어서 빠져나오든, 결국은 생각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목표를 적당히 잡으면 힘들어요. 오히려. 왜냐면 제가 강의료 2배 받으려면 2배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잖아요. 당분간은 힘이 있을 때는. 근데 그게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1,000억을 벌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강의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추가 소득을 내가 만들어서 윈윈할 구조를 찾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더 열심히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지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더 많이 벌려면 더 고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쉽게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버는 뇌, 그러니까 성공하는 뇌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뇌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 스스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스스로 만족하면서도 돈이 부족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제한신념 안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난 지금 만족하는데 왜? 근데 만약에 내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지고, 혹은 내 아이디어로 내가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싫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도 방어기제였어요. 월 800만 원, 1000만 원 벌어보니까 그걸로도 너무 충분하고 만족해. 왜냐면 더 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더 벌 수 있는데 며칠 강의 더 하면 될 텐데, 혹은 강의료를 더 올리면 막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친한 지인들한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해. 이거는 저한테는 지금은 알아차리죠. 방어기제였다는 걸.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유명해졌으니까 지금 다시 그러고 다니라면 하루도 못 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돈 버는 뇌, 근데 삶에 만족스럽고 이런 거는 좋으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할 때,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이 부족해졌을 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이 중요하구나.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서 페이를 한다면 나는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소득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뇌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에 자꾸 감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내가 부정적이고 불쾌할 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일 뿐 진짜 감사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불편하든 아니든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룰 수 있음의 감사는 지금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해요.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문제 때문에 해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돼서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된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에게 있어서 문제는 답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회사와 함께 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해결할게요. 그거를 2번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가족여행을 가서 막 신나게 놀다가 이제 또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조금 바쁘긴 하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 미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커지고 있어서 좀 바쁘니까 걱정을 하는데 아버지가 걱정거리를 살짝 뉘앙스를 풍기니까 어머니가 범구는 또 해결하겠지. 우와. 지금 생각해도 또 눈물 나려고 그래. 그렇게 가족도 바뀌더라고요. 해결하는 삶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너무 바라던 삶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만나서 살고 있는 삶이라 이제 부자의 내와 그냥 평범하지만 지금 만족스러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 삶을 한번 정말 신나게 능력껏 마음껏 펼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저는 꼭 원하는 생각 하나로 집중해서 능력을 체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목표를 이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태와 방어 기제로 나는 만족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이 2가지는 구분법이 있을까요?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저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정도로 그냥 살래 라고 했다면 본인의 능력은 무한하고 사실은 힘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어떤 노력보다 돈 버는 것이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니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예요. 다 이겨야 되잖아요. 세계적인 사람들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대결 구도에서 직장에서 승진해갖고 뭐 사장까지 올라가든 회장까지 가든 그것도 다 무찔러야 되잖아요. 돈 버는 거는 내 아이디어만 있어도 되거든요. 하물며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문가들도 돈 벌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전문가분들을 돈을 벌게 해드리고 고객들에게 그 시간을 아끼게 해준다던가 즐거움을 준다거나 하면서 같이 그들도 만족하고 우리 전문가분들도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그건 너무 편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싶다면 고생하거나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게 열망이 강한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돈 벌자. 아닌 말로 춤을 아무리 잘 춰도 돈 내는 사람 없으면 그걸 돈 내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그냥 신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쵸? 본인만 신나고 끝이고 항상 돈이 없을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메이웨더가 한 병 경기에 600억을 받았다나? 근데 그거 사람들이 돈 안 내면 그냥 복싱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몸집 빠르네, 와 운동 잘하네 이러고 끝일 거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알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선수들이 돈을 버는 거. 그러면 내가 특별히 재능이 없다면 이건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딱 나는 이게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돈 벌게 해줄 수 있고 나도 돈 벌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